오늘의 핫피플 2명인데요. 첫 번째 핫피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지 대개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수장입니다. 지방대 총장 출신이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갖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심각해 보이는 의혹이요. 제자의 논문까지 베꼈다라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오타까지 그대로 갖다 베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003년에 발표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그보다 한 해 전 2002년도 제자의 충남대 석사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문장, 표, 수식 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2009년 2월 제자의 석사 논문 중에는 사용하고 않았으며 라는 오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않았으며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게 다 베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에요. 표, 본문, 심지어 오타까지 사용하고 않았으면은 잘못된 표현이죠. 사용하지 않았으며가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용하고 않았으며 뭘 사용하고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오타까지 베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베꼈었다라는 의혹을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인데 색칠한 게 다 똑같은 거예요. UGR, Unified Glare Rating. 불쾌 글레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똑같네요. 되어져 왔다라는 이 피동식 표현까지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수동식, 피동식 표현 안 씁니다. 연구되어 왔다라고 능동형으로 씁니다. 이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라는 지적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 그대로 썼어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CIE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는데 이것까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1987년 CIE 기술위원회 3-31에 의해 불쾌 글레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매개 변수에 기초한 실용적인 글레어 평가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식과 같은 UGR, Unified Glare Rating이 제한되어져 왔다. 밑에 다 똑같습니다. 이야, 너무 똑같은데 한 장이 다 똑같은데요? 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건 뭐죠? 오타까지. 오타도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정도인데 제자는 오타를 안 썼어요. 10m 정도인데 이 정이 영문으로 타이핑이 된 거죠. WJD. 10m WJD란 말은 없어요. 잘못 쓴 표현이에요. 제자의 논문을 갖다 쓰면서 오타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표 완전히 똑같고요. 표에 대한 해석과 설명도 똑같습니다. 긁어 베끼기 논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야당에서는 도둑질도 간 큰 도둑질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주진우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제자 논문 통째로 표절, 급하게 베껴 쓰다 오타도 냈다. 간 큰 도둑질, 논문 표절에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힘없는 제자를 노린 권력형 범죄다. 들어보시죠. 제자들 논문을 한 게 저는 그게 제일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다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 있고 유학원 원장을 하거나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복사집 사장을 해라라고 하는데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전에 검사니까 이거는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표절이죠. 무조건 표절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하고 총정했을까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교수가 아니라 카피 전문이잖아요. 카피 전문. 예.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아까 지적한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논문을 표절하면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고 예. 이걸 논문으로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보면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볼 때는 타이핑한 것도 아니고 누굴 시켜서 그대로 복사해서 낸 거예요. 본인이 타이핑하면 한 번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용하고 않았으면 할지 10m 정도인데 정자를 영문자로 치니까 W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 정도 되면 전 낙마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의 한 의원이 원내 부대표인가요? 그러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김건희 여사 논문보다는 덜하다. 아, 근데 김건희 여사 논문이 그때 희화화된 게 유지라고 썼잖아요. 예. 그거 갖고 상당히 희화화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김건희 여사의 스승 정도 되는 논문이다. 저건. 더하다. 카피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저걸 시각에 따라 표절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 표절이 아니면 논문 표절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건 정말 양심의 문제고 더군다나 교육자로서 이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장을 하고 교수를 했는지 그걸 보니까 저 논문이 저자만 바뀐 거예요. 저자만 똑같은데 그리고 사실 특히 석사 논문에 같이 했던 그런 사람 이름은 또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공동 저자가 많을수록 자기가 썼다는 기여도가 이제 적어지니까 저자를 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이제 저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건 제가 볼 때는 청문회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스스로 자진 사퇴하든지 해야죠. 근데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청문회에서 얘기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봤자 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저건 타이핑화돼 있잖아요. 다른 건 말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내가 배추 농사에 투자했었다. 그렇죠. 차용증을 안 썼다. 이런 건 말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저것은 명백히 딱 부동문자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를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겠습니까? 홍익표 교수님. 홍익표 원내대표님은 대학 교수님이셨잖아요. 지금도 대학 교수님이시고. 연구소에 있었죠, 옛날에. 예. 이거 문제 없는 겁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이 표절의 역사를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절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표절에 대해서 약간 느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계좌라든지 자기 표절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 없이 하는 이런 문제가 약간 학계에 약간 관행처럼 횡행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 총리와 관련돼서 표절로 낙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학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돼서 2009년도에 표절과 관련된 윤리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 시점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2007년 이전, 그러니까 2006년까지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약간 느슨할 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을 이게 때도 언젠데요? 2009년에 있었다고 지금 그런 거죠. 아까 보면 2009년이라고 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게 많았어요. 자기 표절을 어떤 논문에 어디 게재했는데 다른 논문에서도 그냥 똑같은 걸 게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2005, 6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고 그래서 그럼부터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설사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과거에 이게 어느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이라는 것을 첫 문장에 인용하라고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낙마 사유가 돼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낙마 사유다. 예를 들면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약간 우리가 좀 자기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표절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전법을 위반한 게 둘째 자녀 중학생 때 지금 유학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이전까지는 중학생까지는
보호자가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언니가 고등학생인 언니가 나가면서 거기 같이 그냥 얹어서 둘째를 보낸 것 같아요. 유학 관련된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뭐 본인도 인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주진우 의원이 유학원 원장을 해라 이렇게 비꼰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 관련, 그러니까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권위가 쓰겠냐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도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괜찮으면요, 교육부 장관의 이 의혹이 괜찮다라고 임명되면요, 앞으로 모든 교수님들은요 제자 논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여당하고 정부가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모든 논문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성춘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자 측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기적으로 2007년 이전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좀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 또 있고, 그리고 이 공대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공대라는 것들은 보통 사회과학 쪽이랑 다르게 이 연구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사실상 교수가 주제를 주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면은 통과가 되는 보통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공학 논문의 특성상 똑같은 방법론을 썼을 경우 그걸 돌리면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후보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이후의 논문들도 분명 있고, 요즘 공학 논문도 저런 정도의 카피율이면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윤리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 분명 아무리 방법론이 같아도 이거는 그 연구자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같은 방법론을 쓰더라도 카피율이 그렇게 안 나오도록 본인이 노력하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또 제자 논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오타까지 그대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토부 장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 대법원장 후보자 당시 이균영 후보자가 상당한 많은 법 위반, 자녀 상속도 그렇고 농지법 위반 이런 것들 한 다음에 법 위반인지 몰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했다 결국 낙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봤을 때 저는 다른 것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과연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좀 그런 나쁜 악습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공대의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저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후보자 측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부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오신 이 민주당의 두 분은 좀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주셨어요.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총리의 배추 농사도 그냥 사실은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입증 자료를 안 냈으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일할 기회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넘어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넘어간다고 보세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낙마할 거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쪽 인사 두 분마저도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또 근데 이분들은 워낙 양심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민주당이 비양심적인 분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예, 뜻은 예.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또는 가로채서 또는 제자의 이름을 빼버리고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논문 표절 가운데선 가장 제1등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저는요 이 교육부 장관 이 불법 행위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교육부 장관이 두 딸이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최소한 교육부 장관이라면, 다른 장관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라면 자녀가 대학 입시에 고민하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점수표 놓고 고민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 합니까? 미국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수 있죠. 그럼 미국 가서 교육부 장관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국토부 장관이 국민 청약저축 한번 들어보지 않고 아파트 사기에서 발품 팔아서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전 국토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이 사병이든 장교든 군대 생활을 하지 않고서 그 훈련도 받아보지 않고서 군인들 훈련이 어쩌니 밥이 어쩌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봐요. 최소한 그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장관 후보가 되든 장관이 되든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명의 자녀를, 그것도 불법, 한 자녀는 불법이죠, 명백히.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도 해외에서 다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낙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사하고 조사했던 네. 범국민 무슨 논문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곧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게 각 진영별로 자기 쪽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쪽 언론에서 비판하면은 낙마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쭉 보면서 이른바 지금의 여당 성향의 언론들마저도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래서 낙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철회를 해야죠. 이것마저도 이진숙 후보자마저도 옹호를 하면서 그냥 강행을 한다면은 정권 어려워집니다. 접을 때는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지방국립대 총장이니 좀 일할 기회를 달라.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요.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다 공짜 더 붙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향 평준화 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 2-3개 만드는 게 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요. 그게 마치 뭐 서로 학점 공유하면서 서울대학교를 전국의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가 만든다? 하향 평준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 지원할 정도 우리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서울대를 키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똘똘한 대학을 2-3개를 키우는 게 차라리 더 국가를 위해서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지방국립대 총장이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합하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다. 저는 그 논리는 통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켜볼 일이죠.